순노루 TV. 김신영 씨는 개그우먼으로 데뷔하던 2003년 당시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비 때문에 공연이 늦게 끝나기도 했고 소품 정리와 무대 정리를 하느라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집으로 가는 막차를 놓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동료 몇 명과 침낭을 깔고 무대에서 잠을 자기로 했대요. 그런데 잠자리가 달라져서 그런지 잠이 깊게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대에서 발소리가 나 김신용 씨는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커튼 쪽을 쳐다봤는데 커튼 밑에선 하얀 아기 발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대요. 순간 너무 놀라 시선을 위로 올리자 커튼 사이로 아기의 얼굴이 보였는데 아기의 얼굴이 마치 거울이 깨진 것처럼 일그러진 채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영돈 씨는 2006년 지방의 한 호텔에서 아주 기묘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행사를 마친 뒤 동료들이 술자리를 제의했지만 정영돈 씨는 너무 피곤한 탓에 거절하고 호텔 11층 숙소에 먼저 도착해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쉴 새 없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에 들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을 열어 확인을 하면 아무도 없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지더니 이번엔 갑자기 옆방에서 물소리가 심하게 들리기 시작했대요. 결국 그는 그날 잠을 설치고 말았죠. 정영돈 씨는 다음날 체크아웃을 하면서 무슨 호텔이 방음이 이렇게 엉망이냐며 시끄러워서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고 짜증을 내며 직원에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직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제 11층엔 고객님께서만 투숙하셨어요 라고 하더래요. 알고 보니 그 호텔은 과거에 대형 화재 참사가 있었던 여관을 없애고 지어진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정영돈 씨는 이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방 행사를 다닐 땐 절대 혼자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개그맨으로 성공한 김연기 씨가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김연기 씨는 귀신이 많이 나오는 지역, 즉 고스트 스팟이라 불리는 곳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고로 인해 폐쇄된 흉가나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해마다 꼭 의문의 죽음이 생기는 우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지방의 한 작은 시골 마을로 촬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호기롭게 촬영을 시작한 것과는 달리 도착한 곳엔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는 우물만 덩그러니 있을 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방송에 쓸만한 내용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스텝이나 김연기 씨나 망연자실하며 촬영을 포기하고 마을로 내려가야 할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PD가 김연기 씨를 따로 부르더니 대뜸 이봐 현기씨, 우물 안으로 들어가봐. 이러다가 우리 이번 주에 분량 부족으로 못 나가게 생겼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연기 씨는 질색을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라 하냐며 PD와 실랑이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촬영은 접게 되었고 돌아가기 전에 마을로 내려와 식사를 하는데 김연기 씨가 PD와 말싸움을 한 게 마음에 걸려 좋게 풀어보고자 아깐 죄송했다고 그래도 그렇지 우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PD가 그 말을 듣고는 정색을 하면서 말하길 예? 무슨 말씀이세요 현기씨?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하하씨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실제로 경험한 일이라며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무한도전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은 매니저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하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길을 가다 교차로에서 모르는 길이 나와서 매니저에게 형,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라고 묻자 매니저가 목이 축 잠긴 채로 오른쪽으로 지금 꺾어 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꺾으려는데 옆에서 오던 대형 트럭과 부딪혀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하하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순간 온몸에 땀이 식으면서 소름이 끼쳤다고 하는데요. 아깝다. 죽일 수 있었는데. 라는 소리가 옆에서 들렸기 때문이죠.
그 소리에 놀라 옆에 있는 매니저를 쳐다봤는데 매니저는 곤히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혁 씨가 드라마 스케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뒤에 있는 차가 계속 라이트를 깜빡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혁 씨는 비켜달라는 신호로 인식하고 뒷차를 위해 옆 차선으로 비켜주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뒷차는 장혁 씨의 차를 추월해 가기는커녕 계속해서 라이트를 깜빡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장혁 씨는 화가 나 차를 세웠고 뒷차도 그를 따라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곤 뒷차에게 대체 왜 라이트를 깜빡이냐며 지나가라고 비켜줬지 않냐고 화를 내며 항의했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차에서 내린 그 사람은 말을 더듬으며 괜찮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장혁 씨가 오히려 당황해 대체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혁 씨 뒷좌석 창문에 벌어진 틈 사이로 어떤 여자가 목이 끼인 채 덜컹거리며 가고 있었다고. 그리고 라이트를 깜빡일 때마다 그 여자가 보였다고 말이죠.